오늘은 일반고 출신의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진학시킨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자녀분 그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엄마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다고 해요.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 모임하고 고등학교 엄마들 모임도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친한 친구들이 내신의 경쟁자잖아요.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기는 한데 전국에 그 수많은 경쟁자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나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까지 경쟁자로 보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경쟁자로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꾸 아이를 다그치게 되잖아요. 쟤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우리 아이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비교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경쟁자로 보고 아이들 자꾸 그런 친구에 대한 비교 얘기를 하면 또 아이도 그 친구를 싫어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교우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우리 아이와 같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대회도 같이 나가고 또 이제 뭐 학원도 같이 다니고 이제 뭐 이랬었는데요. 제가 엄마들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주면 또 그 엄마들도 저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입시를 치러본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막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하고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아유, 그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같이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이제 위로하고 하면서 그 힘든 입시 기간을 견디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엄마들이나 친구들하고는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대학 영재원도 떨어졌고요. 과거 영재도 떨어지고 전국대회에 나갔지만 입상도 못하고 또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갔는데 입상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실패를 많이 했네요. 네, 실패를 많이 했어요. 했을 때 그때 저도 물론 속상하죠. 속상하고 그 입상한 애들도 부럽고 아 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막 실망스럽고 했는데 그럴 때 솔직히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속상하기도 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는 엄마가 그 앞에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예요. 한숨 쉬고 뭐, 쟤는 받았다 뭐 너는 못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는 다시 그런 대회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또 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그냥 엄마가 정말 쿨하게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듯이 아유 뭐 이번에 안 됐네? 뭐 다음에 되겠지 뭐. 오히려 이게 안 된 게 뭐 잘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오히려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실패의 경험으로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로 들어가면 전국에서 이제 최고들만 그렇죠. 모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나요, 아드님이? 예과 때는 잘 몰랐는데 본과를 가니까 시험을 보면 등수가 나오는 과목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또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이번에는 몇 등 했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이러는데요. 실제로 거기는 정말 공부로 뭐 난다긴다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등수가 낮고 이러면 좀 휴학하거나 뭐 울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이 없으면 또 솔직히 그 아이들은 항상 최고다라고 칭찬만 받고 자란 경우잖아요. 또 내가 항상 1등이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견뎌본 경험이 없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없으면 그랬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다행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 말씀대로 공부만 잘하던 친구들이 꼴찌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충격이 크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죠. 네. 딛고 일어나는 힘, 다시 해보고자 하는 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할 때 이제 자녀분을 이제 도와주는 경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또 반항을 할 테고, 또 못하면 못하는데 이제 부족함을 느낄 때인데, 그 자녀와 그 부모의 어떤 거리는 어떻게 유지를 하셨나요? 어머님도 강연할 때도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해요. 극성과
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극성은 저희가 뭐 극성 엄마다 이러잖아요. 예. 저도 극성 엄마로 소문이 좀 났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극성은 엄마가 목표를 정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유치원생인데 얘 의대 가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 생각을 버리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목표를 정하고 아이를 끌어당기면 그거는 극성이다. 근데 지성은 지극정성으로 아이가 목표를 정하고 엄마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극정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갈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뭐 정하지도 않았고 또 고등학교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은 엄마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목표를 정한다고 해도 뭐 바뀌지가 않아요, 결과가.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목표를 정하고 나는 거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게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는 그러면 얘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니 그럼 나는 뭘 도와줘야 될까? 뭐 과목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학원이나 선생님 알아준다든지 아니면 얘가 지금 해놓은 것에 대한 입시 요강 같은 걸 공부해서 어느 대학의 어느 전형이 가장 유리할까? 이런 걸 좀 공부해서 좀 높은 대학에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리감이 생기고 아이도 부담이 안 생기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죠.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 말이 제일 중요해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말인가요?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괜찮아라는 말을 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뭐 힘내, 뭐 잘할 수 있어, 뭐 성적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넌 최고야, 뭐 이런 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괜찮다, 지금도 괜찮다, 뭐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보시기에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어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서울대 의대가 지금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균등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요. 지역균등은 그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이 지금 티켓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높은, 정말 일반 전형보다 더 훨씬 높은 내신과 그 비교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또 내신과 비교과와 그 면접 능력 이렇게 필요해요.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 아이는 직윤과 일반 전형과 정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성실하고 학교 생활 너무 잘하고 뭐 내신도 너무 잘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일반고를 가서 직윤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또 아니면 우리 아이는 뭐 비교과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사고 스타일이 맞다. 이러면 일반 전형을 보고 자사고를 가는 게 맞을 거고요. 또 우리 아이는 오히려 수능을 너무 공부를 잘한다. 근데 내신이나 수행평가 이런 거 잘 못해. 이러면 또 정시를 보고 정시 공부를 잘 시켜주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전형에 가장 적합한지를 엄마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고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 그 정보들 어떻게 입수를 하고 분석을 하셨나요? 저희 아이가 한 중학교 때부터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설명회도 많이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뭐 대치동까지 가서도 듣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저랑 책을 같이 쓰신 그 손소영 입시연구소 소장님도 엄청 따라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대학을 잘 보낸 엄마들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또 노하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주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책도 많이 보고. 예. 학교하고는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셨나요? 그 송도고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많아서 뭐 제가 특별히 뭐 생기부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뭘 특별히 더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찾아다녔어요. 가천대 병원이나 인하대 병원과 연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의대 가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또 이제 동아리도 병원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동아리도 있어서 병원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선배들을 멘토로 잘 활용합니다. 그 선배들이 학교에 와서 어떤 뭐 물리면 물리,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한 특정 프로그램을 뭐 2회나 3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럼 학생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서 해서 같이 뭐 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배들을 또 활용을 잘해서 학생들한테 또 그 선배를 보면서 이제 동기유발도 되고, 저희 아이도 작년까지 학교에 가서 동아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송도고 후배들을 위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실제 같이 실험하고 보고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송도고에는 좀 다른 학교에 없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겠네요. 근데 주로 그게 선착순이 많아가지고요. 아이가 그 공고를 뜨면 바로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바로 신청하고 뭐 엄마 나 이런 거 했어 라고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 했는데 나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게 다 생기부에 녹아 들어갔죠. 그래서 학교 덕을 좀 많이 봤죠. 네. 어머니가 보시기엔 고등학교의 그 내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시에서 신 중에 신은 내신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신 중에 신. 네. 예. 학종에서 내신과 비교과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는 비교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비교과가 뭐 한두 단계 대학 레벨을 좌우할 수는 있지만 뒤집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면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과와 대학 라인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갈 때 내신은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이제 학교 그 선행학습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이제 선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선행은